안녕하십니까. DY 경영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략의 기초 세 번째 시간으로 전략 수립 및 실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략 수립 및 실행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전략 프레임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전략 프레임이란 기업이 처할 수 있는 환경에 미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조건 및 대응 방안을 만들고 환경이 변화할 때마다 그 대응 계획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장단기적인 경영에서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며 최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영 체계라고 할 수 있죠. 자, 전략 수립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수립 과정은 5단계로 지금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먼저 문제를 인식해야 되고, 그러면 그 문제의 관점에서 외부 및 내부 환경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경영 전략을 수립합니다.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그 전략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이제 할 건지 로드맵 수립 및 전략을 이행하게 되죠. 그 다음에 점검 및 피드백 단계로 갑니다. 그래서 크게 5단계로 지금 구분했고요. 문제인식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고, 외부 및 내부 환경 분석은 외부 환경 및 내부 역량 분석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되고,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분석 보고서를 이제 좀 이제 더 질을 높이는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을 기초로 내부에서 치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최종 정리를 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통해 다음에 이제 경영 전략을 수립하게 하게 됩니다. 예상되는 의사결정 체계를 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여러 방법론을 통해서 전략 프레임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전략 수립이 되고 나면은 이제 전략 수립, 이게 전략 프레임이라고 했는데, 전략 프레임이 완성이 되었으면 이를 토대로 중장기 회사 발전 로드맵을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 등을 통해서 구성원들에게 전략 프레임에 대해서 공유를 하거든요. 이거를 내부 지식 경영 체계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확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게 이후에 실행을 하게 되고, 실행 결과 점검 및 피드백을 해서 전략을 약간씩 수정해 나가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전략 수립 단계는 PDS 사이클을 이제 보통 타게 되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플랜, 두, C. 전략을 수립하고, 두, 전략을 실행하고, C, 전략을 평가한다. PDCA라고도 이제 있는데, 플랜, 두, 체크, 액션에서 플랜, 계획을 세우고, 두, 실행을 하고, 체크, 점검하고, 액션, 이제 수정사항을 반영해서 액션한다. 이런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PDS나 PDCA나. 그래서 전략 수립 P단계에서는 정보 수집, 환경 분석, 경쟁력 분석, 핵심 역량 분석, 전략 수립, 대안 평가, 전략 선정 이런 걸 하고, 전략 실행 단계 두 단계에서는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할당하고 전략을 선택하고 전략을 실시하고, C 전략 평가 단계에서는 전략을 통제하고 일관성 테스트하고 업적 평가를 하고 보상을 실시하고, 또 이 보상이 되게 중요하죠. 그렇게 해줘야 이제 직원들이 전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요. 자, 그래서 C를 한 다음에 C에서 나온 이제 결과물들을 가지고 다시 플랜에 이제 반영을 하게 되죠. 그래서 플랜 to C는 다시 P로 반영하고, 이렇게 이제 순환 구조로 이제 돌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이제 전략 수립입니다. 전략 수립 단계에서는 외부 환경과 내부 역량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자, 외부 환경. 산업, 시장, 경쟁, 소비자와 기술 환경 및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경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을 도출해야 됩니다. 경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을 도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쟁사 대비 기업의 강점과 양점을 분석해서 핵심 역량을 도출합니다. 자, 성공할 수 있는 요인, 성공 요인과 핵심 역량 도출, 이게 되게 중요하죠. 구성을 통해 얻어낸 다른 기업과의 차별화된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경쟁 우위 전략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사업의 효율성은 물론 기업의 성장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되고요. 현실적으로 한정된 자원 배분을 통해 효율성 극대화가 가능해야 됩니다. 자, 핵심 역량, 경쟁 우위. 여기서도 이제 성공할 수 있는 요인 나왔고, 핵심 역량 나왔었죠. 기업의 조직에 따라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사업부별, 기능별, 세부 전략도 이제 수립하게 됩니다. 요게 먼저 이제 되고, 이제 하부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전략 수립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러면 전략을 자,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의 전략이 있고, 기업 하부에서는 이제 사업 전략, 사업부 전략이 있고,
이 사업 전략 밑으로 이제 세부 기능 부서별로 기능 전략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기업 전략은 기업이 전체적으로 참여할 사업 영역을 결정하는 전략이고, 그 기업이 경쟁하는 시장과 산업의 범위를 결정한 다음에 이제 수립이 됩니다. 기업이 하는 거니까 뭐 기업 내에선 사업부가 여러 개가, 사업부나 사업 제품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기업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각화, 수직적 통합, 기업 인수합병, 해외 사업 진출, 신규 사업 또는 시장의 진출과 같은 결정을 기업이 하는 거고, 각 사업 분야의 경영 자원을 배분하고 기존 사업 부문에서 탈퇴와 같은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이제 하부 이제 사업 전략에서는 개별 사업부 내의 경쟁 전략을 다루는 걸 의미를 하고요. 각각의 시장에서 경쟁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다룹니다. 기업이 경쟁에서 이기려면 경쟁 기업보다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전략이 사업부 수준의 경쟁 전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무슨 사업, 무슨 제품에서의 전략을 얘기를 한다면 이 사업 전략을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밑으로 이제 하부로는 이제 기능 전략이 있는데, 사업부 수준보다 하위 수준의 전략, 개별 사업부 내에 있는 기능별 조직의 전략을 의미합니다. 기업 수준의 전략과 사업부 수준의 경쟁 전략이 수립된 이후에 기능별 분야에서 세부적인 수행 방법을 결정하는 것을 기능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 전략의 이제 범위를 제가 좀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그 전략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성장 전략과 경쟁 전략으로 나눌 수 있고, 성장 전략은 뭐 주력 사업 확대, 다각화, 사업 부문 철수, 뭐 경쟁 전략에서는 세부 시장 철수, 차별화, 원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 요 단계에서는 이제 요거를 이제 어떤 사업을 확대를 하겠다, 다각화를 하겠다, 어떤 시장에서 철수를 하겠다, 어떤 사업에서는 어떤 전략을 펼치겠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제 기업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요 부분은 이제 사업 전략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주력 사업 확대라면 또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기존 시장 제품. 그러니까 기업 전략이 수립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부 전략이 수립이 되는 거죠. 기존 시장을 확대하겠다, 신규 제품을 어떻게 하겠다, 신규 시장을 하겠다. 그다음에 다각화에서는 수평 수직 통합을 하겠다, 사업 다각화를 하겠다, 비관련 사업 다각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가면은 기업 전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전략과 사업부 전략의 기업 전략이 이게 로직 트리잖아요. 맵리시에 기초한 로직 트리로 이렇게 뿌 뿌려지는데, 요 부분은 이제 기업 전략, 요 부분은 사업부 전략, 여기서 펼쳐지는 요 부분은 또 이제 기업 전략이면서 사업부 전략, 사업부 전략 범위지만 기업 전략에 가까운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 전략과 사업부 전략, 사업 전략에 대해서 구성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좀 설명드리려고 정리한 자료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략을 수립했고 이제 전략을 이제 실행을 하게 되겠죠. 전략 실행은 목표를 이해하고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실제로 업무를 실행하는 과정을 의미를 합니다. 전략에 따른 목표를 공유하고 기업 내 각 조직 및 개인별로 부여된 목표를 이해. 조직은 각각의 개인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각각의 개인들이 이 기업의 목표를 이해를 하고 이 목표를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롤이 뭔지를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력, 자금, 네트워크, 시스템 등 경영 자원을 중심으로 조직의 역량을 분석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목표와 역량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현 시점에서 추진 가능한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고요. 그 과정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수립된 계획에 따라서 실제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업무 추진 계획 및 실적을 보고 공유하는 정기 회의를 운영해야 되고요. 업무에 대한 책임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내부에서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략을 평가하게 되겠죠. 기업의 실적을 분석한 후에 실적을 객관화하고 분석을 해서 객관화하고 결과에 대한 근본 원인을 도출해야 됩니다. 이를 토대로 전략 및 실행 계획을 수정을 하게 됩니다. 외부 동향에 대한 분석과 내부 성과에 대한 분석을 포괄합니다. 전략이 이렇게 되는데 외부 시장이 어떻게 됐어서 우리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게 또 되게 중요하죠. 외부 동향과 내부 성과.
외부 동향은 시장 동향, 경제 상황, 소비자 트렌드 등 이런 것들이고, 내부 성과는 시장 성과, 수익성, 기타 조직 역량 등이 되겠죠. 그리고 기업의 실적에 대한 객관화 및 정량평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객관화. 여기서도 객관화 얘기를 했고, 근데 객관화를 하기 위해서는 정량평가가 되게 중요하겠죠. 가급적 목표 대비 달성도를 평가하여 객관화하여 평가하고요. 평가에 대한 근본 원인을 도출합니다. 왜 이렇게 되냐? 결과에 대한 근본 원인을 도출해야 된다. 여기 또 나왔죠. 그리고 그 원인에 대처할 전략 및 세부 실행 계획을 수정 및 재실행을 하게 됩니다. 평가로만 끝나지 않고 새로운 전략을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아까 PDS처럼 비슷한 것들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전략의 기초의 세 번째 전략 수립 및 실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전과 전략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